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7월 초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장마도 그냥 너무 빨리 끝나고 그래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 비 소식도 없어서 아무튼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이따가 그래서 이제 무더위 수혜주들도 지금 막 이제 더 갈 것 같더라고요. 날씨를 보니까. 그래서 아까 확인을 해봤더니 잘 만들어 놨길래 그것도 같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일단 뭐 저기 여기 제목이 좀 특이하죠. 뭐 트럼프 오빠. 트럼프 오빠 법안 통과가 이제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오빠 법안이 뭐냐면 요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추진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 약자로 이제 OBBBA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이 안 갔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어떤 이제 관세, 부가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세 이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죠. 언론들이 하도 선동을 해가지고.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트럼프랑 또 일론 머스크하고 또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사실대로 중요한 부분들 딱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그 요즘에 또 그 이재명이 돈을 막 뿌리고 있죠, 그죠? 쿠폰, 네. 쿠폰 관련주들하고 무더위 수혜주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0.17% 상승했고 코스닥은 0.34%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양쪽 다 이제 플러스 마감을 하긴 했는데 별로 못 올라갔죠. 근데 이게 아시아 증시에 비하면은 많이 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갔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지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했죠. 중국은 그냥 보합. 항생지수, 홍콩 증시도 소폭 하락 마감. 대만도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락 마감했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플러스라니까. 별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다시 보시면요.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질 않아. 3점은 3,000포인트를 안 깨뜨리려고 딱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얘기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든 거예요. 지수를 급등시켜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 나 때문에 급등했다. 이건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경제가 한 달 만에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경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달 만에 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믿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냥 이거는 뭐 제가 늘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뭐 그냥 이번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들었고 지수를 올렸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진짜다 가짜다 뭐 이게 뭐 일시적인 거니까 나중에 폭락 나올 거다 됐고요. 그냥 즐기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일단 팩트는 딱 얘기해드리고 뭐 즐기셔라 그냥. 네.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안 떨어지잖아요. 그 근거로 이제 하나 이제 제시를 한 게 뭐예요? 개인들이 인버스 엄청 많이 샀고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고 3,100도 넘었잖아요. 요즘에 이게 폭락 나올까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네, 폭락 나오길 기다리고 있대. 주식을 싸게 살라고. 네. 제가 오늘 사이트 운영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요즘에 개미들 움직임이 어때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갈 것 같으면 막 이런 주식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폭락 나올 것 같으면은 회원가입을 안 하거든. 근데 물어봤어. 저도 이제 알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뭔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6월 달에는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또 이재명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시장을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단타방이나 이런 데가 막 들썩거렸다는 거예요. 코스피 3천 가자 이러면서 3천 딱 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슥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왜? 폭락 나올까봐. 주식시장에 유명한 주식 경험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네.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 조정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코스피 지수가 내일 뭐 2, 3% 급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이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대충 봐도 나오잖아요. 이거 금요일날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기관이 좀 팔았다 금요일날 그래서 좀 빠진 거 아니겠느냐. 금요일날 지수 2% 급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마지막에 좀 바뀌긴 했네. 근데 마지막에 바뀐 건데 장중에 기관이 거의 연기율 빼고 대부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바뀌었다 끝나고 잠깐만요. 보시면 되게 웃기다니까. 오전에 기관이 주식을 계속 샀어요. 그러다가 3시 반 이후에 팔아버린 거야. 3시 반 이후에. 그러니까 지수는 유지시켜 놓고 자기들 팔 건 팔고. 네, 기가 막히죠. 그죠? 네. 뭔 얘기인지 이거 이해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띄웠죠. 띄워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도 수익 실현할 걸 한 거지. 네, 언제? 종가에. 그러니까 지수는 뭐 이렇게 크게 안 빠지는 거죠. 또 기관이 파는 걸 또 외국인이 사줬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트럼프 얘기를 해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해외 이슈를 얘기해 드릴 건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 경제 돌아가는 거는 트럼프한테 앞으로 큰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재명 지금 뭐그 정부에서 지금 뭐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폭주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야당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국민들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면서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쭉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트럼프 이제 큰 거 있죠. 큰 거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뭐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 국제 외교 뭐 돌아가는 걸 잘 보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보여드린 뉴스인데 주시장 많이 갈 것 같아요. 왜? 7월 미국 증시 위기설이 있대.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재현되나 이런 걱정들 하고 있대요. 미쳐버렸어. 제2의 실리콘 위기.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진짜 지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썸머랠리 이런 거 나오더라고. 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한국경제 논설위원이거든요.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네. 그냥 참고하세요. 네. 저런 얘기 나온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개인들이 주시장 폭락 나올까봐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다는데. 어머, 미국의 7월 위기설? 저 기사 읽어보면 주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 왜? 다우지수를 보시면 올라가기 못 올라가. 작년 10월하고 11월 달에 만들었던 그 고점을 다시 회복한 것 뿐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가 취임을 여기서 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 말아먹고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걱정해가지고 막 폭락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천만에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 지표랑 무슨 고용 지표 발표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관세 부과해가지고 보는 이익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폭등 안 했죠. 네. 요즘에 트럼프 정책이 되게 트럼프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냥 회복한 거예요. 그냥 하도 그냥 트럼프 오면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랬는데 안 망하고 오히려 좋게 나오니까 증시가 원래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서 많이 갔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 미국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위기인데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오르긴 뭘 개뿔 뭐가 올라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자리 그냥 회복한 거예요. 그냥 헛소리하고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을 꼼꼼하게 체크 안 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면 믿어요, 대부분. 심지어 주식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그러면서 기자들은 다 기레기래. 쓰레기고. 저도 요즘 언론사들 쓰레기라고 하죠. 근데 저는 다 확인해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답답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기레기들 막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또 다 믿어. 또 미칩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트럼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낮에 참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뭐 이스라엘이 막 이란이랑 전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스라엘 경제가 힘들어진다. 뭐 이스라엘의 미사일 얼마 안 남았다. 조만간 뭐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경제가 붕괴될 거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셨죠, 그죠? 이스라엘이 못 버틸 거다.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도 나라니까 그 나라에 주식시장이 있겠죠. 이스라엘 증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증시거든요. 지수거든요. 아, 진짜 나 기자들 옆에 있으면 그냥 머리털 다 뜯어버리고 싶어 진짜. 이게 이스라엘 증시예요. 그 언제야?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되게 답답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저기 막 그때 6월 중순쯤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절하고 우리나라 주식 막 던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신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전쟁 끝났죠? 끝나고 나서 계속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올해 초부터 올랐고요. 작년에도 올랐고 하마스 가자 전쟁 터졌을 때 여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망한다고 저주를 퍼부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오히려 엄청 올라갔어. 이때 저점이 1600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이 3128이니까 2배 아니에요, 2배. 이스라엘 주식이나 좀 사놓을 걸 그랬어, 진짜.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어디 언론사에서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얘기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 왜 이 얘기는 안 하는데? 나쁜 놈들. 이스라엘 증시 최고가예요. 신났어 지금. 그럼 뭐예요? 이란 박살났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계속 가고 신고가 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맨날 트럼프 욕하죠. 맨날 미국 욕하죠. 그리고 어디? 이스라엘도 맨날 욕하잖아. 친중하고 친북 이런 애들이 종북 종중 애들이 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싫어해요?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 이스라엘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야.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절대 이런 얘기는 안 해줘. 이스라엘 증시 신고가 나고 있는 거 들어본 놈들. 응? 이런 거 보시면서 어서 오세요. 네. 필명 좋으시네요. 설탕개미. 네. 필명 닉네임 너무 좋습니다. 네. 평생 그거 바꾸지 마세요. 네. 너무 좋네. 네. 닉네임 잘 짓는 것도 복이라니까요. 네. 어쨌든 여기 잘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트럼프 얘기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뭐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다, 멋쟁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오빠 법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 간략하게 이런 겁니다. 오빠가 뭐냐면 OBBBA라는 건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했거든요. 이게 영어로 One Big Beautiful Bill. A는 뭐냐면 액트, 법이란 뜻이죠. 법안. 그리고 오빠 법안이라고 오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뭐 대규모 감세가 골자인 오빠 이거를 서명했다. 오빠 법안에 서명했다. OBBB A 여기 서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만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10년간 미국의 세수가 4조 5천억 달러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미국이 미쳤다. 트럼프가 미쳤다. 막 빚 엄청나게 내고 막 난리가 났다. 비판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에서도 그딴 소리하고 앉아있고. 근데 이게 그 세금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금 감면을 해주면 오히려 세수가 더 거친다는 이런 그런 데이터 통계가 직접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나 그쪽 성향의 기자들은 절대 그런 거 인정 못하지. 왜? 보수 정책이 맞다는 그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이 법안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되게 막 비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미국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되게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되게 잘 될 거라고. 트럼프가 여기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 것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1년 어쩌면 2년 심지어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6개월도 안 돼서 해냈다. 뭐 이런 얘기는 자화자찬, 원래 트럼프는 자화자찬을 많이 해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대규모 감세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돈을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는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지하면서 돈을 많이 풀 거라고. 그래서 그 달러가 미국 내에서만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달러가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게 또 돼요. 미국이 중국이랑 뭐 관세 전쟁하고 트럼프가 시진핑을 막 두들겨 패면서 해놓은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미국을 대상으로 시장 전면 개방해. 시진핑이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미국의 대규모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 기업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중요한 기업들을.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고 친중 정치인들 지금 난리 지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베트남이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완료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 시장 전면 개방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최근에 트럼프가 일본의 이시다 총리를 왜 두들겨 패고 있죠? 야, 너희들 쌀 부족해서 지금 난리라며. 우리 쌀 사가. 맛있잖아. 싸. 사가. 이시바가 뭐라 그래요?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뭐 안 사? 막 두들겨 패잖아요. 관세 30% 맞을래? 35% 맞을래? 이러면서. 트럼프는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막 그러죠. 우리나라의 이재명은 지금 친중이잖아요. 네. 그냥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을 어떻게 다룰지. 그 얘기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거는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고요. 네. 미국을 잘 되게 할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왜? 달러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원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원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고, 안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들 심리가 쪼그라들어서 주식을 잘 안 하는데 외국계 자본이 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올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 올라가는 게 왜 나쁜 거죠? 좋은 거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네.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그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중동에 개입해서 전쟁을 막 처음에 일으켰을 때, 그죠? 네. 그때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한 게 뭐예요? 트럼프는 또라이다. 3차 세계대전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그래서 기름값을 유가는 폭등할 거고 핵전쟁까지 갈 수 있다. 트럼프는 미친놈이다.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 누구예요? 유럽의 그 PC주의자들, 정치적 올바른 그거에 미친 그 유럽 정치인들도 트럼프는 미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해서 1970년대 그때 있었던 오일 쇼크가 또 올 거다. 미쳤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폭등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피해볼 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아주 쌩 난리를 지었다고. 그런데 그놈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어떻게 됐어요? 국제유가가 올라갔냐고 보시자고. WTI 보시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중동 이란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순간 올랐는데 바로 떨어져 버리죠. 바로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놈들이 다 틀린 거라.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렸죠.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뭐 경제 전망, 정치 외교에 대해 전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틀릴 거라고. 왜? 상대방이 너무 트럼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싫으니까 상대방이 잘 모른다고. 응?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군이 누군 줄 아세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위험한 적, 치명적인 적이 마누라예요. 또는 남편이겠지. 왜? 이혼하면 끝인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웃지 마시고 맞잖아. 동의하시면 유튜브 쪽에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혼하면 끝이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특히 마누라 여자들이 이혼했을 때 남자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혼할 땐 더 잘해야 돼. 똑같아. 아무튼 이혼하고 나서 안 좋게 끝난 사람도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적으로 변합니다. 평상시에는 내 편이었는데 이혼하면 끝입니다. 무섭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트럼프를 잘 몰라. 다 틀렸어요. 국제유가가 폭등을 안 하거든. 그러더니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트럼프가 중동 이란을 때려버리니까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나토, 유럽의 콧대 높은 정치인들이 맨날 트럼프가 방위비 좀 올리라고 그렇게 압박해도 안 했는데 갑자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 5%에 동의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동을 때려잡았죠. 그리고 다 거기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다 친미 국가들이 되고 있어요.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다 친미 국가가 되면서 유럽에서 막 트럼프랑 맨날 티격태격거리면서 싸우던 그 사람들도 다 방위비 5%를 올려드릴게요. 그 전에 1%밖에 안 냈어요, 방위비를. 근데 5%를 올린 거라. 아, 우리가 믿을 건 미국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이해가세요? 네. 확 올려버린 거라.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진핑이 처음에는 막 미국이 관세 때리니까 자기도 막 맞받아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5월달 영국 런던 그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이런 데서 이제 관세 협상을 하더니 다 통과하고 히토리오 살짝 통제하다가 풀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한테 관세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서 자기들은 관세 10%인가 그거밖에 부과 못했어. 네. 완전히 진 거예요. 중국 시장 미국 완전 개방하기로 했고. 저는 제일 불쌍한 게 우리나라 친중 정치인들이 나중에 유기견처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이런 얘기하면 왜 자꾸 민주당 욕하세요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민주당은 당연히 친중 정당인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아요. 난 그놈들이 더 미워. 보수인 척하면서 친중 그거는 그놈들이 더 밉다고. 민주당 친중 정치인도 전 싫지만 난 그놈들이 더 미워. 안 그렇습니까? 그놈들 나중에 다 유기견 꼴 나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눈치가 없어. 시진핑 실각설 얘기 나오죠. 근데 그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작년부터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 시진핑 조만간 끝날 것 같다. 그런 얘기 작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3개월 전부터는 막 시진핑 안 보인다. 어디 갔냐. 시진핑 측근 장군들, 장성들 지금 다 제거되고 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이제 다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최근에서야 떠들더라고. 지난주부터. 근데 이걸 보세요. 뭐냐면
아까 원유 얘기 참 안 끝냈다. 원유 얘기하고 시진핑 얘기 더 해드릴게요. 오펙에서 원유 증산을 더 가속하고 있대요. 8월 달에는 원유 증산을 더 늘리기로 했대. 자, 그러면 국제유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기름을 더 생산을 더 많이 한대. 그럼 국제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긴 오겠지만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즉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인플레이션 오긴 와요. 돈을 많이 푸니까. 근데 국제유가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서 막 그런 식으로 바이든 때처럼 그런 인플레이션은 안 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욕을 안 얻어먹게 이걸 관리를, 중동 지역을, 산유국들을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독특한 사람인 건 맞는데 완전 그냥 실력 없는 무슨 망나니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그러는데 그런 미친 망나니는 아니라고. 관리를 하면서 한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시진핑이 좀 실각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친중 언론에서도. 근데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을 조롱하거든요. 뭐라고? 아, 나는 시진핑하고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내가 시 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시진핑이 미국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시진핑 지금 끝났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시진핑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라고 지금. 아, 정말 둘이 만나는 거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롱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브릭스 정상회의, 잠깐만. 브릭스가 뭐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시진핑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이 10년 넘게 이제 브릭스 회의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처음으로 여기 안 갔어요. 브릭스를 주도한 게 시진핑이거든요. 시진핑. 근데 여기 안 갔다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누가 같이 안 갔냐? 푸틴도 안 갔어요. 푸틴도 안 갔어. 바빠 하면서 안 갔다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시진핑 건재하다라고 자꾸 개소리 하는데 시진핑이 정말로 건재하면 브릭스 가서 목에 딱 힘주고, 그죠? 뭐라 그랬겠어요? 자, 우리 다 반미합시다. 반미.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반미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틴도 가가지고 반미하자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안 갔다니까. 왜 안 갖고 왔어요? 시진핑은 다른 사람 보냈고 푸틴은 화상 참여했고. 그냥 눈치껏 해야지, 눈치껏. 걔 둘이 안 가니까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딱 트럼프가 뭘 했냐면 네. 야, 브릭스 니들 지금 거기서 반미를 외쳤어? 반미에 참여 동조할 때는 10% 추가세 때릴게, 이 얘기 나왔어요. 지금 반미 한다고? 오케이, 관세 10% 추가.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방송 마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이재명 때문에 그 미국에서 관세를 세게 때려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국민들이 다 알고서 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여기 중에 뭐 이재명 뽑으신 분도 있고 안 뽑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라고. 안 맞으면 천만다행이고 관세 세게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친중 반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셔도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때려버리네. 아까 제가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 봤거든요. 외신 야후 파이낸스라고 있어요. 잠깐만.
주르륵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안티 아메리칸 브릭스 폴리시. 야 뭐야? 그러니까 아까 그거 반미하겠다는 브릭스 니들한테 브릭스 정책에 동조하는 니들한테 10% 추가 관세 때릴게. 여기서도 좀 이게 탑으로 나오더라고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 저기 외신이거든요. 네. 속보 쫙 나오죠. 그러니까 반미하면 죽는 거예요. 친중하면 죽는 거라고. 네? 근데 이 와중에 용사가 한 명 나타났어요. 용사 누구? 일론 머스크. 트럼프랑 또 사이가 또 틀어졌어요. 그 이 양반이 일론 머스크잖아. 이 양반.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이라고 창당을 했어. 창당. 트럼프 괴롭히려고. 창당. 그 지금 테슬라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6% 폭락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참고하셔요. 네. 뭐 트럼프가 이길지 일론 머스크가 이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저는 일론 머스크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를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천재예요. 천재인데 또라이. 아주 성욕이 왕성한 부인도 많고 애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왕성한 그런 또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도 이 사람도 천재는 맞아요. 천재인데 이 사람도 또라이거든요. 독특한 사람이잖아. 네. 독특한 또라이라는 뜻인데 둘이 붙었거든요 지금. 네.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라고. 둘이 좀 붙었어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조금 마음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 왜 저럴까? 둘이 붙었어 지금. 네. 얼마 못 가죠, 그죠? 1년도 못 갔어요. 네. 작년 가을쯤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 선언했고 돈도 많이 썼고 돈도 많이 줬는데 그 1년을 못 가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정책들을 쭉 하면서 이제 할 건데 트럼프가 지금 유럽의 나토 문제 해결했죠. 그 다음에 중동 쪽의 문제 해결도 거의 다 했거든요. 네, 그럼 어디에요? 아시아 지역 해결하러 와야지. 일본, 우리나라, 뭐 대만, 중국 문제 마무리 지러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긴장 엄청 하고 있을 거라. 긴장을 안 하면 문제인데 긴장을 아무튼 하고 있을 거야. 하겠지. 네. 미국은 무서워하더라고. 예전에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미국을 두려워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트럼프가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피했잖아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도 안 가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냥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뭐 별일이 커서 그러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적당히 긴장하면서 사시는 게 제일 전 좋다고 생각해요. 주식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 사는 것도 적당히 긴장하면서 뭐 별일 있겠어? 에헤라디야 그러고 살면 한 대 얻어 맞아요. 갑자기 그죠? 근데 또 너무 막 긴장하면서 살면 사람이 피가 말라서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적당히 긴장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저렇다면 뭐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돼. 주식도 똑같아요. 네, 그 양쪽 다 가능성 열어두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많이 갈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네. 트럼프 돈 풀 거고 이재명도 돈 무지하게 풀 거거든요. 엄청 풀 거라고 보죠. 네, 마지막 뉴스이고 전국민 15만원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말이 길다 그죠? 그냥 쿠폰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신청했으면은 11월 달까지 다 써야 된대.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할까? 그냥 문재인 때는 현금으로 주지 않았나요? 그때 코로나 때? 현금으로 주지. 왜 이렇게 쿠폰을 좋아해? 응? 상품권을 좋아하냐고. 그리고 빨리 쓰래. 안 쓰면 안 쓰면 다 자기들이 가져가거든요. 빨리 쓰래. 예?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 무방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이재명 정치주 중에서 쿠폰 관련주들이 금방 끝날 것 같냐고.
저번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와서 한번 꺾어놓긴 했는데 완전 끝나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쿠콘, 네. 이름이 쿠폰이랑 비슷하잖아. 쿠콘. 그래서 그런가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고요. 대체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상한가입니다. 대체거래소는 상한가 들어간 걸로 끝났어요. 웨캐시 네. 12% 급등 마감이고, 유라클 코나아이도 6% 7% 상승 마감이고, 헥토파이낸셜 갤럭시아 머니터리 5% 8%씩 올랐고, 이건 대체거래소 감안한 거예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그쪽은 5%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아마 정권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쿠폰 타령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라고. 물리신 분들은 단번에 본전으로 가기 힘들 거예요.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근데 계속 죽지도 않고 좀비처럼 살아있을 거예요. 돈 준다 그러면 급등하고, 안 준다 그러면 또 급락하고, 아무 말 안 하면 횡보하고, 조금씩 떨어지든지. 네.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네. 코나에 얘기하면서 지나갔잖아. 얘기하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그죠? 네. 얘네들은 좀비처럼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럴 거예요. 네. 아시겠죠? 물린 사람들 되게 많아가지고 정보 쪽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더위 수혜주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얘기였어요. 네. 친중 반미는 그거는 했다가 트럼프한테 이제 엄청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친중 정치인들 다 유기견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까 왜 그러게 했는지 아시겠죠? 시진핑하고 푸틴도 브릭스 거기 안 갔어. 네?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저렇게. 네. 그 다음에 위닉스하고 신일전자하고 파세코하고 이런 거 보세요. 여기다 뭐예요? 무더위 여름 수혜주잖아요. 그죠? 네. 빙그레도 볼까? 빙그레는 급등했어. 거래 보세요. 와, 거래도 많죠. 비 소식이 없어요. 네, 비 소식이 없어요. 엄청 더워. 35도는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 좀 시원한 지역이거든요. 근데도 오늘 35도 넘어가더라고요. 새벽 저도 어제는 새벽에 에어컨 안 틀거든요. 새벽 4시에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네. 에어컨이 아직까지 꺼지질 않고 있어요. 계속 틀어놨어요. 네. 너무 더워요. 자동차 본네트 손댔다가 화상 입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서 화들짝 놀라갖고 후라이팬에 딘 것 같더라니까 오늘. 네. 그 정도로 너무 뜨거웠습니다. 무더위 수혜주가 원래 요즘에 계절 수혜주들이 잘 안 가는데 요번에 좀 먹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빙그레라든지 뭐 파세코라든지 신일전자, 위닉스, 뭐 어떤 건 선풍기, 어떤 건 에어컨, 뭐 파세코가 옛날에 창문형 에어컨이었죠. 뭐 빙가루도 있고,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얘기해드리지 않았네. 드라이 아이스. 네. 이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추가 시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네. 뭐 대부분 다 바닥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쪽 들어가서 뭐 크게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추경에서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막 급등하고 있을 때, 근데 조용히 있을 때는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전 세계 지금 질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개편해 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중국은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망했고 시진핑도 망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중국에 속국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정작 중국 자체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친미 시진핑이 독재하는 빨갱이였는데, 독재자 빨갱이는 지금 실각을 해서 지금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친미 빨갱이들이 중국을 다스릴 가능성이 높아요. 친미 빨갱이. 다시 한번, 친미 빨갱이. 빨갱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친미 빨갱이. 근데 우리나라 그 친중 빨갱이들은 반미 빨갱이잖아. 또 자기들의 주인은 친미 빨갱이인데 친미 빨갱이로 바뀌었는데 이쪽에서 반미를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까 그래서 제가 유기견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런 얘기는 몇 달 또는 1년 이상 지켜보셔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 안 나오는 얘기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또 정신 놓지 마시고 적당히 긴장하면서 가시면 돼요. 결론은 이렇든 저렇든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시장 폭등 나올 겁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이제 은행주들, 뭐 신한지주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던데 다음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은행이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은행이랑 친하다고 신고가 나잖아요. 네. 증권주도 좀 봐야 되겠지. 보험주도 보고.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 밤 더운데 아무튼 시원하게 잘 어떻게 해요? 잘 주무시고 에어컨 틀고 주무셔야지, 그죠?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니까 아마 들어가시면은 오늘 그 테마주도 올라간 것도 싹 정리해서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도움들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